네, 본인이 그렇고 전라도 주시면 화장실 갔다 올게. 네. 임대장님, 이진주님, 오리님, 김구공님, 엄수님, 말씀을 연장님, 네, 모두 감사합니다. 김금연님, 외겹국장님, 유기교장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본인이. 아, 임대사님 그런가요? 박시혁, 조직, 전협위원장 발표하나 보죠, 오늘? 기대되네요. 함경도 복구에 힘을 보태달라고 공개회사인지 그만에 30여만 명, 30여만 명이 함경도 파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이삭의 피해가 많이 심각한가 보군요. 우리나라도 아이삭 때문에 좀 피해 본 데가 많은 것 같아요. 본인이 임원에 우리 동기님 연락 주셨나요? 여사님 반갑습니다. 화이팅! 아, 오전에 회의하고 오후에 발표한다고 했군요. 네, 감사합니다. 먹어줘서만 안 왔나? 왜 이거? 어떤 분이 안 왔어? 그래. 어쩐지 머리가 돌아. 젊은 학생이 하나 꼈네. 우영수님, 정명님, 임대사님, 김동현님, 이춘수님, 아침을 여는 사님, 감사합니다. 고은이님 아직도 연락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나 보네요. 걱정 많이 되네요. 네, 오늘도 우리 유튜브 선생님들 많이들 오셨습니다.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초록색 모자 쓰신 분은 은사TV 선생님입니다. 은사님 화이팅! 화이팅! 그 다음 멋진 날 TV입니다. 화이팅! 다음은 파파준 TV입니다. 파파준님 화이팅! 안 들리세요? 여기 보시고 하셔야죠. 우뚝뚝한 다음은 사나이야. 뉴스 네, 선생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또 여기 강현수 TV 입니다. 화이팅! 네,
왼손은 이렇게 다리 하고 있고요. 오른쪽으로 또 섞어드릴게요. 이런 시간이 못 됩니다. 많이들 들어주시면 다음 감사하죠. 고구마 씁니다. 고구마 완성. 화이팅. 돋보기 있어. 돋보기. 고기 고기 이쁘네. 딱이네. 이거 넣고 갔나? 야 이거 돋보기랑 확실히 낫다. 요런 거 하나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걸로 하나 사야 되겠다. 이거 글씨가 그리고 맞아. 근데 카메라 파이버 라이브 그랬더니 하셨습니까? 모두 감사드립니다. 배달장님 감사합니다. 화이팅. 이제 가서 일어납시다. 집에서 몇 시에 출발했어요? 몇 시에 출발했어요? 이춘수님 이거 보고 싶어. 감사합니다. 네, 제 진심이죠. 전철이 뭔 일도 느리고 감사드려야죠. 아침부터 일찍 준비해서 차도 밀렸어. 넘기고 방송까지 오시려면 전철도 시간 개념이 없어요. 반갑습니다. 화이팅. 지 맘대로 뭐든지 제대로 된 게 없어. 일기예부터 옛날에는 시간 조금만 늦어도 막 사과하고 그러는데 요즘은 네. 원지장님 김포에서 몇 시 얼마 걸려요 시간? 오셨네요. 하나 재민님 여기 있네. 정령님 인사드렸는데 못 우리마다 보셨나요? 최고에 대한 하루가 있는 월요일입니다. 전동호사님 반갑습니다. 화이팅. 이거 카메라 라이브라며 라이브 아니야? 라이브 안 된대. 아이고 뜬잖아요. 라이브 써 있는데 지금 다른 사람 방송하면 될까 한번 볼래? 안 된다고 어저께 이거 안 된다 이렇게 보니까 안 됐고 진짜 그거 확 끝내는 거야. 대대수님 잠못 주무셨어요? 이거 핸드폰 살 때? 다른 휴대폰으로 확인 안 돼요? 모르겠어. 없어요? 휴대폰 없어요? 이거 하나만 써요? 아니 하나 그 이거 살 때 두 개를 주더라고. 그거 나 두 개 필요 없다고 두 개 뭐하러 쓰냐고 괜히 그랬더니 그거 있어 같은 번호인데 하나는 네이버 뭐 전화할 수 있고 하나 이거 할 수 있고. 그럼 두 개죠? 두 개 주더라고. 난 이거. 이거 다 보는 거 다 있어요.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예 이거 요금이 두 개를 나가. 이건 하나 나갔네요. V50에서 두 개 주는 게 있더라고. 비가 많이 오긴 했는데 다른 애들. 비도 아까 날아갈 뻔했어요. 아 울산이시군요. 울산이시래요. 아 울산이 좀 많이 심했나 보죠. 하기는 저기 엄지학 위원장님 저기 피해가 많으시더라고요. 엄지학 위원장님 힘내세요. 화이팅. 네, 디디 정통호사님 이제 가져오세요. 부산도 많이 한국만원이 많이 보이는군요. 정모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HR님도 이제 자주 오세요. 아,
대구도 또 태풍 영향권에 들었군요. 아, 네, 임대사님 여기 모란시장에 5일장을 폐쇄시켰군요. 태풍 영향권 아닌 데가 없지. 좀 비가 많이 와. 오늘 태풍 아니야? 태풍 오는 거예요? 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잘 안 들어와죠. 동해안으로 가니까. 대가 안 되고 있죠. 예, 안 되더라고. 내가 확인했을까? 내 건 확인 안 하고. 내건 확인 안 하고. 이게 채팅이 올라오면 되는 거예요. 채팅 안 올라와. 채팅 글이 안 올라와. 내가 보냈어. 내가 라이브라고 했으면서 라이브라고 그러면서 아까 라이브 떴었는데 왜 지금 라이브가 안 뜨는 거야? 네? 아까 라이브라고 그렇게 빨간 글씨로 떠 있었잖아. 없어졌어요? 그걸 어떻게 되는 거야? 파파조님, 나 아까 라이브 떠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어요. 그거 모르지? 아, 좀 녹화를 되고 있어요. 아니 그 카메라 바이 라이브인가 거기서 녹화가 시작됐습니다. 다시 켜야지. 아니야. 처음에 할 때 로그아웃을 하고 로그아웃 했어. 좀 있다가 유튜브를 눌러야 돼. 그 다음에 계정을 눌러야 돼. 계정 눌렀어요. 그리고 기다려야 돼. 그거 이거 그렇지. 그 됐어 다음에 됐어. 스타트 누르는 거야. 뭐 눌렀어요? 그냥 이렇게 클릭만 한 거예요? 응? 그치. 모르면 그래.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몰라. 나 이거 안 하면 자세히 안 하려고. 파파조님이 뭐 하는 거 몰랐어? 클릭만 했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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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례로서 9월 7일 최고위원 연석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묻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순국 선열 호국영령 태극기 열사에 대한 묵념을 드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장들 다 들어오시라고 그랬어. 최고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 신강금 옥중투쟁 1257제 되는 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탄핵, 거짓 탄핵 이후에 대한민국의 법치는 무너졌습니다. 대법원에서 오늘 대법관 임명이 한 명 더 됩니다. 소위 말하는 문재인 좌파 파쇼 정권의 대법원이 완성됐다고 봅니다. 13명 중에 10명이 대법원으로 구성되고 정교조가 법의 노조인 정교조가 합법화되는 과정을 대법원에서는 거쳤습니다. 그 길로 갈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은 교사들의 정교조 가입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대한민국의 역사나 교육은 붉은 색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정교조를 법의 노조 만든 것은 대단히 합법적이었고 해직자에 대한 회원 가입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대법원에서는 고등법원까지는 합법적이라는 판결을 좌파 김명수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대법원은 뒤집어 버렸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젊은 어린 학생들이 대한민국 역사를 잊어버리고 좌파들의 역사 또 붉은 역사가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을 부정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강병을 부정하고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보다 김일성 3대 세습 정권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교과서를 가지고 의식화된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리키는 현장을 우리는 목도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걸어왔던 길이 그러했습니다. 가정에서 아무리 가정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학교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해집니다. 대법원의 정교조 합법화의 판결은 대한민국의 체제와 역사를 무너뜨리는 굉장히 큰 역사적인 사건이다. 우리 공화당 동지들과 우파 국민들, 특히 대한민국의 역사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하자는 우리 국민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김명수 대법관을 비롯한 이 판결에 찬성한 대법관들에 대해서 언젠가는 역사의 심판을 받게 해야 됩니다. 법치가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분이 제3자 또 경제공동체 묵시적 청탁 등등의 법률 용어에도 나오지 않는 그러한 용어를 가지고 대통령에 대해서 마녀사냥을 했습니다. 그것은 전부 거짓이었고 그것은 다 불의의 세력들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문제를 바로잡지 못하니까 그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이제 대한민국을 불의의 나라로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법치가 살아있고 법이 공정하고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한 이러한 기본이 잘 지켜진 대한민국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조국을 비롯한 추미애 등등 대한민국의 법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개혁은 개혁이 아닙니다. 결국은 그들이 말하는 개혁은 정권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그들이 가고자 하는 사회주의 독재의 길로 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 용어에 불과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국은 너무 조잡스럽고 추미애는 너무 추합니다.
그렇게 자신 없는 자식들한테 부모로서 할 도리도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이려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에 충실해야 됩니다. 조국 딸과 추미애 아들의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다른 장관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도덕적 잣대는 훨씬 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높아야 됩니다. 저도 군을 만기 제대한 사람이고 대한민국의 남성들의 대부분 또 일부 여성분들은 군을 갔다 옵니다. 군을 갔다 온 분들은 다 압니다.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휴가를 가야 되고 미복귀될 때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되고 그것은 대단히 엄중한 군법에 의한 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의 반 이상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인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아무리 이런저런 핑계를 대더라도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분노하는 것은 왜 공정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조국한테 젊은이들이 분노해서 화를 내고 한 것은 다름 아닌 입시에 대한 공정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추미애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병역에 대한 공정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공정이 무너진 나라는 기본적인 모든 관행이 무너지게 됩니다. 말로만 뜨던 문재인 씨가 그렇게 떠들던 공정은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 공화당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대한애국당 창당으로부터 3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원칙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익에 쫓아가지 않았어요. 누가 어떻더라 해서 그 말에 함부로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 이 탄핵의 진실을 밝히지 않고는 대한민국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이 우리 공화당의 불변의 원칙이고 가치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공화당은 그 원칙 가치에 흐트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요즘 10월 3일 개천절 집회 신고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많습니다. 집회 신고를 할 자유는 우리 공화당에 있는 겁니다. 집회 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문재인 좌파 파쇼 정권이 하세요. 집회 신고 자체를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에도 맞지 않고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있을 수 없는 불법 반헌법적 행위입니다. 그들이 우파의 자유로운 집회를 탄압하는 것은 그들의 목이고 끊임없이 집회 신고를 하고 그들과 맞싸우겠다는 것은 우리들의 목입니다. 집회 신고 자체를 가지고 극우가 어떠니 반사회적이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부터 철저하게 조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신 있으면은 떠들어 보시라고. 집회 신고를 할 자유, 정당의 정상적인 정당 활동할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가치입니다. 우리 공화당이 판단해서 중국 폐렴이 잡히지 않는 상태에서 집회 신고를 취소하는 것도 우리 공화당의 목이에요. 당신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목이 아닙니다. 그렇게 광화문 집회와 우리 공화당을 연결시키고 싶었지만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우리 공화당은 중국 폐렴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광화문 집회 관련된 중국 폐렴자는 우리 공화당에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중국 폐렴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 공화당 당원도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공화당을 엮어서 마녀사냥하고 싶었지만은 우리 공화당 동지 한 사람도 중국 폐렴에 확진자가 없다는 것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광화문 집회, 우리 공화당하고 광화문 집회 자꾸 연결하지 마세요. 그리고 집회 신고의 자유는 우리 공화당에 있는 것이 파쇼 정권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집회 신고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아주 못돼먹은 반헌법적 그런 망언들을 멈추기를 바랍니다. 지난 3일 대법원에서 정교조 법에 노조 통보가 위법이었다라고 판결을 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결한 근거가 노동조합법 시행령, 이것이 시행령에 그 법에 넣어서 통보를 할 수 있는 제도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게 노동조합법에 위임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위임 규정이 없이 바로 시행령에 의해서 법에 넣어서 통보를 하고 그것이 위임 규정이 없이 했기 때문에 헌법상의 기본권을 법률에 근거 없이 침해했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위법이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판결을 아마 법대 3학년 정도가 돼도 이 판결이 얼마나 엉터른지 바로 알 수 있을 겁니다. 뭐냐면 시행령은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제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위임을 받은 경우는 위임명령이라고 해서 물론 그렇게 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은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위임이 필요 없습니다. 이미 그 노동조합법에 그 법인노조로 인정을 할 수 있게 있습니다. 단지 그걸 해당 노동조합에 통고하는 절차만 규정이 안 됐을 뿐이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인노조로 인정한 것을 구체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그런 집행명령 이것을 시행령에 규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법이다 라고 하는 말은 전혀 틀린 말입니다.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바로 위임이 없더라도 시행령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법관들이 그런 아주 법학과 3학년만 돼도 알 수 있는 그 법리를 몰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 굉장히 의도적인 법의 왜곡이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교조를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머리를 짜낸 겁니다. 정말 머리를 굴린 겁니다. 그런데 너무 뻔한 방식으로 굴렸습니다. 그냥 집행명령 하나만 저 대법원의 논리 다 깨집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그 집행명령이라는 걸 감추고 위임이 있어야만 시행령을 만들 수 있다는 식으로 왜곡을 해서 마치 대법원 판결이 정당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혀 틀린 말입니다. 그러면 무슨 의도가 숨어 있냐? 이제는 대법원의 그 법치주의의 마지막 포로인 대법원의 지위를 이용해서 이제는 하급 법원에 대해서 모든 기준을 이렇게 대법원의 잣대에 맞춰서 판결을 하라는 암시입니다. 또 하나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게 잘 보이겠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행정부의 요구를 충실히 따르겠다, 이행하겠다. 이제 사법부의 독립 이런 거 필요 없다. 그걸 노골적으로 선언한 것이고 또 동시에 좌파들에게 아부한 것이기도 합니다. 정교조, 민노총 이런 세력들에게
뭐 잘했다고 칭찬받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의 종말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법을 하급신법을 해서 다 전부 그 법원에서 통보가 정당하다고 했는데 이걸 상급법으로 해서 뒤면 이제는 법원 조직 내부에서도 아마 일종의 사법파동 같은 게 일어나지 않을까. 상급법은 대법원의 판결을 믿을 수 없다. 대법원의 그 법리 해석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그 내부의 분열, 오히려 대법원을 고립화시키는 그런 하급법원의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명백하게 법률을 위반합니다. 노동조합법을 위반하고 그게 분명히 법원에서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무효라고 위법이라고 선언한 이 판결을 내린 대법원은 분명히 법을 위반합니다. 이제 국민의힘당인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대법관들을 탄핵해야 된다고 합니다. 직무상 위법행위를 한 게 분명합니다. 이거 분명히 탄핵 사유입니다. 우리 공화당의 입장에서는 그들을 탄핵할 수 있는, 탄핵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 있지 않지만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의원 3분의 1이면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당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해서 그나마 지금까지 지은 죄를 좀 속죄하기를 바랍니다. 이상. 네, 저 박태우 정책위원장입니다. 국민의힘당 오늘 보수 선배도 글을 써서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뭐 영어로 번역하니까 People's Power Party 외국 사람들이 잘못 들은 건 무슨 인민 대중의당인지 뭔지 말이죠. 그래서 보수의 이념을 어디 당명에나 영문에나 어디 한 곳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한 인사는 문재인 청와대 정부는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있고 김종인 그 이상한 뭐 당명도 뭐 무슨 좌파 이상한 당명 같은 걸 쓰고 있는 이중대거라고 있는 그 사람은 보수를 파괴하고 있다. 영혼이 있는 사람들인가? 보수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인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헌법 정신을 아는 그런 정당인가? 참 한심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고 지금 우리 이제 한상수 최고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이렇게 의석을 갖고 있는 유일한 원내 야당이 이런 일을 대법관도 탄핵하고 해야 되는데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념도 없고 영혼이 빠진 정당이니까 그걸 할 생각도 없고 의지도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군다나 뭐 최근에는 하기야 뭐 보수를 배신한 사람들이니까 탄핵의 깃발을 듣는 순간부터 그들은 보수가 아니었죠. 자유민주주의를 탄핵한 체제를 탄핵하는데 주동이 된 사람들이 국민의힘인지 무슨 인민정당인지 뭔지 모릅니다만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보수정당이라고 제도권에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있다는데 뭘 견제하는지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뭐 그러니까 당연히 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은 잘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잘못에 대해 사과하자. 뭐 이런 엉뚱한 소리나 투쟁의 방향성과 투쟁의 정당성도 모르는 초등학생보다도 못한 인식을 가지고 만국의 현장에서 국회의사당에서 투쟁을 하고 있는 이 국민의힘 이름도 참 아무리 제가 생각해봐도 야당인지 무슨 시민단체인지 친북단체인지 뭐 중도 좌파 정당이라고 봐주기도 참 이 이름 자체를 보면 영문으로 번역해서 이거 나가면 이게 대한민국 보수정당인지 무슨 북한의 노동당 인민정당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참 한심한 사람들이라는 생각 지을 필요 없습니다. 정신 차리고 그래도 103석이라는 국민의 대표로 앉아있는 이 사람들이 국민의 예문을 받아들여서 더 망하기 전에 투쟁하고 이렇게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원외 정당입니다만 영원이라도 이렇게 좀 갖고 투쟁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 그 보니까 지난 4일까지 그 YTN이 방송국 일요일미터에 의뢰해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2,522명 조사했는데 여기 뭐 저 방금 전에 보고 왔습니다만은 뭐 추미애 아들 병역 문제라든지 뭐 기타 자영업자들 또 행정부에서 하고 있는 의사 간호사 갈라치기 뭐 이런 것 때문에 지지율이 많이 빠졌다. 특히 20대에서는 10%나 빠졌다. 이런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 뭐 제도권 언론에서 하는 조사에 대해서 신뢰성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계속 망언과 실정을 하고 있는 이 정권에 대해서 우리 저 제도권 내에 있는 정당이 또 힘을 가지고 투쟁을 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사파 정권의 핵심 인사들, 특히 학생운동 논리에 젖어서 아직도 70년대, 80년대 민주화, 자주화 논리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 현 정부의 핵심 세력에 포진하고 있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송영길 외통위원장 등등 계속 지금 그 망언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나치다 보니까 우리 동맹국인 미국에서는 좀 짜증나는 목소리로 연일 받아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트럼프 대통령이 돈을 들랜다고 미군 빼겠다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미군을 빼자는 이야기지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있는 정부가 미군을 빼자는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왜 계속 그 반미적인 운동을 하는 거예요? 안보의 개념도 지금 냉전 시대의 동맹은 일부분인 것이고 지금은 가치 동맹, 우리 같이 헌법 정신을 공유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질서라는 큰 틀에서 이전에 인간 안보까지 같이 지금 동맹국들이 포괄적인 안보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는 시대에서 냉전 동맹이라고 이렇게 폄하하고 있는 이인영 씨는 정말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좀 이런 거 나오면은 국민의힘인지 뭔지는 좀 해임 권고 안 내고 투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국무위원이 도대체 가만히 있는 정당이 정당인지 모르겠어요. 뭐 이인영 씨는 통일부 장관 취임하고 지난번에도 저 현충탑에 가가지고 폭탄이 떨어지는 와중에도 평화를 외치는 사람이 더 정의롭다 이런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이 사람이 국무위원인지 동사무소의 무슨 자치위원인지 좌파들 모임에 그런데 계속 이러고 있어요. 이러면 이거 저 해임결의나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당이 참 원외 정당이라는 것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뭐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발전하는데 제약론이 된다는 등 이런 망언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국무부에서 지금 말이에요. 심각하게 다시 한번 좀 이러면 안 된다는 목소리를 내서 동맹의 범위가 경제, 에너지, 과학, 사회부 안보, 환경 협력 등 지역과 국제적인 사안 전반에 걸친 협력을 포함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또 받아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동맹 발언은 정말 문정인 씨가 이야기하는 그 외교안보 특보에 계속되는 반미 발언하고 맥을 같이 하는 그저 주한미군 뭐 철수하라는 이야기지 이게 뭐예요 이게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이 작업에 들어갔다는 그런 게 아닌가. 송영길 씨 하는 이야기하고 유엔사 족보 없다는 이야기도 똑같고 해서는 안 될 이야기들을 국무위원들이 계속 이렇게 또 뭐 책임 있는 국회에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 특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국민의 정서하고는 동떨어진 발언 아닙니까? 몇 분이나 동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정권이 다시 한번 친중 정권이다 이런 걸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고 연일 지금 국제정치 판도가 요동치고 너무나 중요한 와중에 있는데 이렇게 우리 우방들이 목소리하고 또 우리 헌법 정신하고 반하는 이야기들을 이 주사파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연일 쏟아내는 이유가 뭔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한미동맹을 수호해야 될 워싱턴의 이수혁 주미대사 계속 지금 발언을 하고 있고 말이죠. 며칠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무슨 뭐 안보는 미국이고 경제는 중국이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외교관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지금 이런 시점에서 더군다나 인도 태평양판 네토를 만들겠다고 그러고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해달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런 소리하고 말이죠. 대한민국이 분단 국가가 아닌 일본 정도의 국력을 가진다랍니까? 이수혁 씨는 당장 그런 망언 중단하고
피플스 파워 파티는 이수혁이 소환하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들 정신이 부패한 대한민국을 보고 있어요. 그 누구도 이런 이야기들 오가도 이야기하는 사람도 좋지 않은 사람도 못 봤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언제까지 필요할지. 워낙 요즘은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 대한민국의 생존권을 위협받는 그런 틀들이 다 붕괴되고 깨지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자꾸 반복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각별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 이분들의 그런 잘못을 국민들한테 알리는 작업을 계속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지금 무슨 평화동맹론이니 뭔 이런 이야기할 정신 나간 이런 사람들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수를 드려야 되는지 그것도 국민의 세금으로 그 많은 말이죠. 예산을 지원하면서 국회도 그렇고 행정부도 그렇고 연일 헌법을 파괴하고 한미동맹을 파괴하는 발언을 왜 우리가 드려야 되고 정신 나간 언론들은 왜 비판도 안 하고 이렇게 물론 안도를 쓰는 언론이 있습니다만 이런 형상이 계속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정신 차리고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자주파라는 이야기를 뭐 어느 언론이 쓰고 있는데 진정한 자주는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고 우리가 일궈오는 이 경제 번영의 토대를 확고하게 마련하는 게 자주지. 무슨 뭐 민족 공존이 뭐냐 하면서 정신 나간 소리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북한은 계속 지금 핵무기가 60기까지 와 있다고 그러고 생화학무기 5천 가지고 있다고 그러고 SLBM 발사해가지고 미국 대선 전에 판을 깐다고 중국은 알다시피 말이죠. 등평미사일 1250기까지 갖고 있다고 그러고 미국과의 지금 일전을 불사하는 분위기였는데 이런 허무맹랑한 폭세무민하는 이 정권의 핵심 인사들의 망언이 계속되면은 우리나라는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국민들이 잘못 보호하는 사람들, 우리 국민들이 정신 차리고 혼내줘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이라는 사람들 국민의 대표로 세금 주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우리 공화당이라도 또 이번 주에 기회가 되면 대법원 가서 전교조 문제 비판하고 통일부 앞에 가서 이의정이 물러나라고 하든지 좀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려봅니다. 분노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현 법무부 장관이라는 추미애 씨, 그 여성의 아들 문제가 지금 조야를 들끓게 하고 있습니다. 추미애는 무엇이며 추미애의 아들이 무엇이길래 황제 휴가, 아들 보직 부탁은 국방부가 봐주고 탈영에 해당하는 휴가, 병가는 육군 본부가 봐주는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추미애 당시 더불어당 대표의 아들 한 명, 그 잘난 아들 한 명 때문에 대한민국 전 군대가, 전군이 동원되는 형국입니다. 이런 추미애를 놓고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 때 정유라는 박근혜 대통령님과 아무런 혈연 관계도 아무 관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유라의 뭐 학교 특혜가지고서 난리 버거지를 떨었습니다. 대한민국 병역 의무, 모든 어머니들의 애간장을 끓이면서 모든 대한민국의 젊은 우리 아들들이 군대를 갔다 와야 됩니다. 근데 추미애란 여성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이러한 불공정, 이러한 부정이 의혹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 이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놓고 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인지 더불어공산당인지 그런 당의 쉴드, 소위 방어해준다고 나서는 이들의 말은 더 가관입니다. 30 국회의원이란 자는 추미애 아들 군 안 가도 되는데 복무했다. 칭찬받아야 된다. 김남국이란 자도 있죠. 추미애 아들 군 휴가가 논란인데 청년들은 특혜 아니라 하더라. 홍익표 추미애 아들 병가가 누락됐다고 장교해봤는데 자주 있는 일이다. 김종민이 한 말이 최고입니다. 추미애를 겨냥 공세하는 것은 군대에 자녀 보낸 모든 어머니들을 괴롭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어머니들이
황제 휴가 보내게 하고 군대에 전화해서 국방부 장관실에서 전화하고 국회에서 전화해가지고 자기 아들 조금이라도 몸 편하게 조금이라도 특혜받게 그렇게 하는 모든 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김종민의 이 발언은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모든 어머니들을 모욕하는 발언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인지 그런 곳에서는 특임 검사를 임명해야 된다라고 공세에 나서는 모양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앞서 말씀하셨는데 통일부 장관, 통일장관이라는 이인영이라는 자는 국민 모두가 DMZ, 비무장지대를 걸으면 북당국자의 그 마음이 그대로 전달될 것이다. 이런 망언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주적 북한 괴뢰 정권에 불종시키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박왕자 씨처럼 금강산 관광 갔다 총에 맞아 오이사 조치 유발하게 하는 그런 미친 나라로 만들고 싶어하는 게 대한민국의 현 통일부 장관입니까? 그자는 우리의 혈맹 한미동맹에 대해서 한미는 냉전동맹이다 라는 말을 겁대가리도 없이 했습니다. 한미관계가 군사동맹과 냉전동맹을 탈피해 평화동맹으로 전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번영과 자유와 안보를 지켜준 우리의 튼튼한 뿌리요, 튼튼한 기반입니다. 이것을 냉전동맹이라 취급하며 그 머리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길래 이런 80년대식 운동권 얘기나 짓거리고 있는 국무위원 장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알 수가 있습니다. 토착빨갱이, 소위 토착빨갱이들의 머릿속이 이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 모두가 DMZ를 걷게 한다라는 발상을 하는 통일부 장관, 자기 아들 황제 휴가, 타령에 버금가는 황제 휴가 시키는 법무부 장관, 그런 추미애가 한 말은 통역병 선발까지 봐달라고 하면서 뭐 그게 그리 대단한 특혜냐,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의 준법 의식입니다. 우리 공화당의 집회에 대해서 앞서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히 집회를 금지하겠다고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이수진이라는 판사 출신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위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있습니까? 헌법보다도 자기 내키는 대로 우리 공화당 및 10월 3일 집회 신고를 한 단체들에 대해서 반사회적, 무장단체, 테러리스트, 아주 못하는 말이 없습니다. 자기의 헌법 위에 자기가 발의하는 자의적인 법이 그 위에 있다라는 발상을 하는 그 여성이야말로 반사회적이고 그야말로 헌법을 파괴하는 헌법 테러리스트와 같은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이 길었습니다. 우리 공화당 제2기 지도부가 이제 서서히 한 달, 두 달, 이제 9월 가을을 맞이하고 있는 시점에서 좀 더 보이는 결과, 그리고 우리 공화당이 승리하는 모습, 그런 모습 보일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원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최고위원 이성우입니다. 지난주에는 조금 걱정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이 급작스럽게 원래 월요일, 목요일 양일간 그 병원을 가시는데 수요일날 급하게 병원을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체에 큰 병환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간 있었던 국내외 정세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당의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당이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펀드하고 차입금을 합쳐서 7억 5천만 원 정도가 되고 이 빚은 이자가 나가기 때문에 빠르면 빠른 시일 내에 갚을수록 좋습니다. 우리가 당장 펀드가 12월 말 그리고 차입금이 3월 말경에 해결이 될 예정인데 이 3월 말까지 이것을 시간을 끌게 된다면 그 다음에 있을 재보궐지선 그리고 2022년에 있을 앞으로 1년 반 정도 후에 있을 대선까지 계속해서 자금의 압박을 좀 많이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빨리 상환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당이 이제 실제로 바뀌는 모습을 봐야 돈을 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지금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던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당직자분들을 포함해서 최고위원들까지 필드에서 많이 뛸 예정입니다. 근데 사람이 숨만 쉬어도 돈이라고 하잖아요. 당도 기본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 좋은 사람도 영입을 할 수 있고 그 당원분들이 바라시는 청년들 이런 분들도 기본적인 활동비 정도는 주어줄 수 있어야 그분들도 마음껏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요 앞에 계시는 유튜버분도 한 50일이 넘게 후원 릴레이 방송을 하고 계시고 이번 주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 날도 한 2분 정도의 유튜버분들이 따로 후원 방송을 하실 예정입니다. 개인적으로 하셔도 좋고 그 유튜버분들 방송을 하실 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당원분들의 소중한 후원 그리고 당비를 절대 허투루 쓰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지금 이제 세태를 보면은 당원분들께서도 이제 어느 정도 마음에 다짐을 하셔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핫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의사협회 회장 최대집 씨였죠.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투쟁을 했던 것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사실 의사 최대집 씨의 이야기를 가장 최근에 들었던 것은 우리가 중국인 출입금지, 중국 폐렴 관련해서 그때 2월 초 3월 요맘때쯤에 한번 들었던 거. 그 이후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중국 폐렴을 어떻게 정치로 이용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한마디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진단키트를 우리가 생산을 한 거는 우리 국민들에게 무료 키트 또는 무료 진단을 통해서 소비할 생각을 해야지 그거를 미국에다가 순전히 방안만을 위해서 갖다 주는데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고 진단 키트의 그 피델러티에 관련돼서도 논란이 많지만 그 신뢰도가 어떻다라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에서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보여주기로 한번 하고 또 사라지게 됐습니다. 최근에 이 얘기까지만 조금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의 거취에 관련돼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입지는 박근혜 대통령 본인 당신께서 직접 결정하는 겁니다. 미국 대선이 다가오니까 이러쿵저러쿵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주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8월 31일부터 9월 6일까지 서명대 운영 현황입니다. 이틀간 서울 송파구 1팀이 석촌호수 서호 사거리 그리고 잠실 세내역 2번 출구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부산 시당팀이 6일 동안 광복동 롯데리아 앞, 사상구 고속터미널 앞, 자갈치 농협 앞, 괴정 아울렛 앞, 줄의 럭키 아파트 앞에서 서명을 받으셨습니다. 총 서명이 쓰는 700명,
일반 당원 115명, 책임 당원 33명을 포함해서 총 148명이 당원이 되셨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은 지난주에도 공지했다시피 중국 폐렴으로 인해서 서명대 운영을 자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1인 시위 등으로 전환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라지킴이 봉사단이 9월 1일 거리 청소의 날로 봉사활동을 하셨습니다. 부산시당 서명팀은 태풍 피해 농작물 복구 작업을 위해 김해 상동 당원 동지님 댁 농장을 방문하여 수해 복구 자원봉사 활동을 하셨습니다. 경사모도 있지 않았나요? 예, 어제 경사모 팀도 이제 경기도에서 그 태풍 피해에 입으신 분들 수해 복구 사업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번에 서명대 천막하고 이제 집기류들을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제가 일단 시험 삼아서 한번 해봤는데 이게 비용이 꽤나 많이 들더라고요. 한 55만 원 정도 싼 데를 이제 골라서 했는데도 그 정도 들더라고요. 이걸 이제 한 명이 모든 거를 다 사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까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당에 자금이 있어야 사람도 새로 쓸 수 있고 또 청년들, 우리가 원하는 그 청년들이 활동을 하기도 좀 편리해지고, 그리고 앞으로 있을 대선 에서도 자금의 부족함을 덜 느끼면서 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많은 동지님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당원 동지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제가 지금 우리 공화당의 현안 사업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했던 당원 배가 운동과 우리 공화당을 알릴 수 있는 이런 지난번에 안을 내놨었는데 제가 오늘 이거를 샘플로다가 하나 해왔습니다. 그래서 당원을 가입시킬 수 있는 저희가 이제 가져다니면서 이 당원 입당 원서입니다. 당원 입당 원서를 수첩형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안에 적어서 저희가 한번 적어서 피면은 안에 입당을 할 수 있는 이 원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뒷면에는 우리 공화당 강령, 윤리강령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요걸 했는데 요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수첩형으로 이렇게 한 번 더 적으면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니시다가 우리 당원분들이 어느 누구하고 만났을 때 우리 공화당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한테 우리 공화당의 정체성을 알리고 우리 공화당의 이 대한민국 고출을 하는데 진정 우리가 정통 보수 우파의 가치를 가진 우리 공화당이다 하는 것을 알리면 당원 가입을 시킬 수 있는 상당히 편리한 이런 수첩형 우리가 당원 가입증을 제가 한번 만들어 와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우리 공화당을 각 지역의 생활정보신문이 있습니다. 이 생활정보신문에 우리가 밑에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공화당을 광고를 내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우리 공화당을 알리고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없습니다. 지금 집회의 자유도 억압을 받고 있고 우리가 지금 모든 행동하는데 지금 자유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방법, 최대한의 우리 공화당을 알리고 우리 공화당의 당원을 가입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한번 선택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대표님하고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좋은 앞으로 이쁘게 요거를 가져다니기 편리하게 그리고 요거는 우리 공화당을 알릴 수 있는 이런 안을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시도당에 SNS 팀이 없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각 시도당에 어느 한 분을 지정해서 그분이 좀 관리할 수 있게끔 한 40명이든 50명이든 각 지역에 알릴 수 있는 SNS 팀이 한 사람이 관리자가 한 사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시사항이나 우리 공화당에 알릴 수 있는 중앙당에서 나오는 공카에서 나오는 이런 모든 정보를
그 한 사람이 전파를 하면 50명이 되고 50명이 500명이 될 수 있는 이 팀을 한 시도당에 한 분씩을 좀 책임자를 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빨리 퍼져나갈 수 있고 빨리 국민들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안을 한번 제안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 공화당이 우리 공화당이 지난번에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공화당의 이 유튜브 방송이 10만, 20만, 30만, 100만이 될 수 있게끔 그 안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이거를 제가 생각해 보고 우리 같은 당원들하고 이렇게 공유를 해 보니까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지금 우리 공화당 유튜브를 가두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론의 자유를 우리가 억압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 유튜브들이 다른 방송에 가서 어디 가서 방송 취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끼리입니다. 확장성이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커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유튜브 방송, 우리 공화당의 유튜브 방송이 어느 보수 단체에서 어디에서 하든지 취재의 자유권을 주자. 우리가 가서 우리 공화당에서 떠나면 뭐 배신을 했니 뭐 했니 자꾸 이렇게 모함을 하다 보니까 우리 공화당에서 모든 분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분들이 다시 오면 반갑게 맞이해주고 우리 편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끼리는 안 됩니다.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영역을 높여서 이제는 어느 보수단체든 의사협회든 어떤 단체든지 간에 가서 취재를 할 수 있는 자유권을 줍시다. 그래서 우리 유튜브가 어디를 가든 간에 취재의 자유권을 주게 되면 우리의 확장성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공화당에 대한. 그래서 우리 공화당을 빨리 유튜브를 키울 수 있는 방법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가 다른 데 가서 방송 취재를 하더라도 우리가 그거를 한 번 더 폭넓게 가슴을 열고 생각해 보고 우리가 왜 지금 여기에서 유튜브가 확장성이 없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유튜브가 50만 100만 되는 게 하나만 있어도 정말 우리 공화당이 전국의 방방곡곡에 알릴 수 있는 이런 진실을 알릴 수 있는 이런 우리 공화당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과 우리 유튜브 방송과 모든 분들이 이제 혼연일체 한 몸이 돼서 정말 우리가 말로다가 하지 말고 행동으로 움직이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한 여러분들을 늘 생각하고 응원드리는 김태수 인사드립니다. 저는 저번 주 회의 때 가족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저번 주는 전국을 돌면서 국민의 여론 아닌 여론을 조금 들어보았습니다. 그 여론들은 한결같았습니다. 이 정권이 잘한다 못한다 쉽게 표현해서 잘한다 보다는 못한다라는 여론이 대다수였습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하자면 국민 모두의 자유로운 표현과 운신을 결사 반대하는 이 정권이며 이 정권은 그런 과정 속에서 소중한 국민들은 전봇대 하나 딱 잡고 있는 태풍에 매달려 있고 그리고 목숨을 위험하고 정말 어떻게 될 줄 모르는 코로나, 중국 우한 폐렴을 또 어떻게 지킬 줄 모르는 마스크에 숨이 넘어가고 그리고 빠질 수도 있는 그런 홍수 속에 어려움 속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전단지를 이장 저장 나눠주며 국민 여러분 읽어보십시오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여론을 들어보았습니다. 그 전단지는 우리가 투쟁하고 있는 공수처법, 계엄법, 그 다음에 의료 대란에 관련되는 법,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전국의 모든 부분의 전단지를 국민들이 숨 차서 죽을 지경인데 읽어보라고 하니 국민들은 정신이 없어서 판단이 흐려져 본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무대포식의 법안들을 통과시켜 나라를 어수선하게 만든다는 그런 여론을 가지고들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같이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을 참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부추전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추전을 또 왜 좋아하느냐? 막걸리 한 잔을 참 좋아합니다. 저기 보이시는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도 막걸리 인생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막걸리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제가 왜 부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부추는 표준어입니다. 표준어. 부추. 근데 경상도에서는 종부지, 그 다음 전라도에서는 솔, 충청도에서는 졸, 제주도에서는 새울이라고 방언들이 있습니다. 제가 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앞서 가족을 표현했듯이 가족 중에도 각자가 다양한 캐릭터가 있고 개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함께 통일시킬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통일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양한 여론을 들어야지만 이 정부는 옳은 길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양한 여론을 듣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획일적인 전체주의적인 공산주의자적인 사회주의적인 그런 한 통로로만 가고자 하는 주장하고자 하는 이 정권이 과연 대한민국의 몰락의 길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최고회의에서도 여러 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듯이 이 사이의 이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이슈들은 정치적인 부분, 쟁정적인 부분, 정말 이거는 사심이 가득하고 사악한 기독권자들의 모든 기독권자들 말고요. 사심이 가득하고 사악한 기독권자들과 사심이 가득하고 사악한 정치인들, 사심이 가득하고 사악한 국정 운영자들의 그런 만행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이 어려움에 국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이 지금 이 순간도 투쟁하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여러 분야의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결론적으로 나타났지만 그런데 그분들은 하나같이 우리가 원하던 국민들의 소구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게 비굴한 게 아닙니다. 그런 하나하나의 주장들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퍼져나가서 한 분 한 분의 국민들이 마음이 동상이몽이 아닌 하나하나 되어가면서 국민들 속에서 이 정권에 저항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4일 동안 전국을 돌며 각 분야의 정치와는 상관없는 여러분들을 만나며 얘기를 했습니다. 어려 파업, 2000년도에 어려 파업이 있었습니다. 대란이었습니다. 의학 분업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상황과 지금 2020년도 어려 파업 완전히 틀립니다. 2000년도의 어려 파업은 국민의 호응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어려 파업은 국민의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7대3 또는 6대4 국민이 잘한다고 합니다. 어려 파업을. 왜 그렇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겉으로 볼 수 있는 부분만 보지 말고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그의 팩트에 맞는 부분에 공부를 해서 우리가 정말 판단력 있게 한마디를 하더라도 국민들과 지인들과 여러분들과 대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학자로서 저는 교수로서 포스팅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남의 글은 절대로 옮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의 기사를 읽고 그대로 인용하지도 잘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창조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 전국은요 너무나 많은 가짜뉴스들이 많습니다.
그 가짜 뉴스를 생산해는 우리 우파보다는 좌파가 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저희 소신과 그리고 정확한 팩트에 근거하는 지식과 그 다음에 제가 발로 뛰어다니면서 그 자료들을 수집한 그런 내용들로 여러분들과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 앞에 계시는 유튜브 우리 대표님들이나 이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소중한 동지 여러분들도 일방적으로 유튜브나 아니면 카톡이나 페이스북이나 트윗이나 웹친이나 수많은 SNS를 통한 그런 가짜된 가공된 근거 없는 뉴스들로 여러분들 머릿속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정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이 팩트를 확인을 하고 정말 해야 될 부분 내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그 중에 꼭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며칠 동안 수원에 방문을 하면서 평택, 수원, 부산, 안양, 경기도 일대 등등 경상도 쭉 도는 가운데 그 중에 우리 공화당의 정치인으로서 저도 활동하는 한 분야에서 제가 본의 아니게 듣고 보고 만나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낀 건 딱 하나입니다. 서로가 배려와 양보와 서로를 보살펴주는 그리고 남에 대한 그런 칭찬하는 자세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대표님이나 최고위원님들 당직자 모든 분들이 당부를 하듯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여러분들 생각과 좀 다르다 해서 부딪히거나 갈등하지 마시고 제발 그냥 손을 잡으시고 웃으시면서 그래 내가 양보할게 네가 한 번 더 하시오 하고 웃으면서 그냥 가지고 있는 부분 넘겨줬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공화당의 모든 분들은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큰 것도 아니고 엄청난 것도 아니고 근거 은도 아닙니다. 그 작은 것을 갖고 있는 기득권을 유지한다고 하고 싶어서 상대와 갈등한다는 그 자체는 우리 공화당을 죽이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 말고 국민의힘, 미통당 우리보다 더 많은 권력과 가진 것이 많습니다. 근데 그네들이 우리보다 많이 싸운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뭉칩니다. 결집합니다. 더욱이 좌파는 더욱더 결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한 줌도 안 되는 기득권 먼저 들어왔다, 먼저 시작했다, 내가 많이 알고 있다, 내가 학력이 높다, 내가 가진 게 많다 그런 걸 내세우지 마시고 제발 나보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비가 정말 많이 옵니다. 저도 끝나면 여지없이 저녁에 막걸리 한 잔에 또 나라 걱정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 걱정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공화당 소중한 동지 여러분들의 걱정으로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 못 뵙고 다시 뵙습니다. 코로나 그놈의 중국 폐렴이 어찌나 심한지 국민 민생은 완전 얼어붙다 못해 정막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막을, 그 고요를 깬 것은 다름 아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병역 비리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병역 휴가 비리 문제죠. 저도 병역의 의무를 아주 성실하게 다 이행한 대한민국의 청년으로서 정말 많이 화가 납니다.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부모들 길거리를 돌아다니거나 사람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문재인 정권의 법무부 장관은 자식 문제 대형 사건이 없으면 법무부 장관을 할 수 없나 보다 라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공정함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공정함을 모토로 내세운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그리고 지금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 조국과 추미애의 이 자식 스캔들에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웃긴 얘기, 결과적으로는 웃긴 얘기지만
겉으로만 보면 맞은 것 같은 얘기가 이재명의 다름 아닌 이재명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무엇이라고 하느냐? 문재인 정권의 불공정한 문재인 정권에게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겉만 보면 조국과 추미애를 놓고 문재인 정권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다름 아닌 이재명이 꼬집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국민들에게 코로나 현금 지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재난지원금을 뿌리는 것을 모두 다 똑같이 나눠주지 않는 것이 불공정하다면서 문재인 정권에게 분노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며칠 뒤에 다시 문재인 정권에게 충성하겠다고 이재명은 그렇게 입을 바꿨습니다. 누군가가 한 유튜버분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문재인이 문재앙이지만 이재명은 문재인보다 더한 재앙이다. 이재앙이다. 여러분들 꼭 이재앙이라고 부르셔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문재인 정권보다 더욱 사상적으로 빨갛게 물이든 사람이 바로 이재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그 이재명이라는 자에게 이재명이 대권주자 1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기 얼마 안 된 한 달, 두 달 전쯤에 다름 아닌 그때 당시에 미통당 전 의원 입에서 자신 당으로 와서 대권주자가 되라 라는 말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보셨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최근에 어깨에 쇄골골절이 되고 나서 한 주 정도 쉬면서 많은 동지분들께 안부 전화를 받았는데 모르는 번호가 와도 우리 동지분들이겠거니 하면서 받다 보니 딱 한 분 미통당 지지자 이제는 국민의힘이니 뭐니 이름 바뀐 분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부터 모든 문재인 정권의 행각을 못 막는 미통당의 행보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고 모든 게 우리 공화당 탓이라고 하는 그분에게 제발 그런 책임질 자리에 있으면서 권력만 가지고 싶어하는 그 미통당 이제는 국민의힘으로 바뀐 그 당에게 가서 그 얘기를 해라 라고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국민의 공감을 사기 위해서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런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을 영어로 바꾸면 피플스 파워입니다. 근데 그 피플스 파워를 다시 한번 한글로 바꾸면 인민의 힘이 됩니다. 그게 바로 그 정당의 정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너무나도 많은 게 밝혀졌고 너무나도 많은 것이 이제 드러내졌습니다. 이제 우리 공화당의 역사적 의미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 앞으로 가야 되는 길이 보수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는 우리의 길이 얼마만큼 어렵고 우리가 아니면 누구도 못 간다는 것을 다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니 보다 더욱 힘내고 보다 동지들을 감싸 안으면서 함께 갈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태풍이 우리나라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저도 아침에 하마터면 열차 운행 중단되는 바람에 회의 참석을 못할 뻔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당원 여러분 태풍 피해 없기를 바라고요. 혹시라도 태풍 피해 있으시다면 민원실에 연락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연일 추미애 장관 아들의 병역 문제로 대한민국이 시끌시끌합니다. 어찌 좌파들은 하나같이 능청스럽게 거짓말하는 꼴이 마치 그런 DNA를 타고나는 것 같습니다. 특혜성 휴가에 근무지 이탈, 이제는 통역병 선발 압력까지 넣은 것이 들통이 났는데도 뻔뻔하게 연일 아니다, 모른다 하며 제보자를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그게 특혜인지 모르겠다는 어이상실 발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말이 필요합니까? 소설 쓰고 있네. 바로 이럴 때 해줘야 되는 말입니다. 조국 역시 법정에서 형소법 148조만 앵무새처럼 300번을 반복했다고 하고 김경수도 며칠 전 재판에서 드루킹이 희생양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최후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라고 뻔뻔하게 우기는 철면피. 어제 일도 기억 안 나는 붕어 대가리들이 장관하고 도지사하는 세상입니다. 국민들을 붕어, 개구리, 가재 취급하며 지들은 마치 용인 양 착각하는 모양인데 지금 보니 그들의 사고 수준이 바로 딱 붕어, 개구리, 가재 수준입니다.
천상으로 간 용인 듯 황홀경에 빠져서 자기들만의 리그에서 권세와 부귀영화를 누리며 진짜 용이 될 수 있는 자들의 사다리를 날개를 다 끊어내고 내 새끼 우쭈쭈 우쭈쭈 하면서 갖은 특혜를 누리게 하고 별이별 이에 간섭하며 감나라 배나라라 하며 천하를 가진 듯 굴었지만 사실 붕어 대가리를 가진 허영 덩어리에 불과한 자들입니다. 조국 김경수는 마땅히 실형에 처해져야 하며 추미애는 당장 장관직에서 물러나고 특검을 통해 그 버르장머리 없는 행실을 낱낱이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국민의 짐으로 불려지기 싫다면 이번 추미애 특검에 대해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으로 이름만 바꾼다고 속지 않습니다. 새누리당 때에도 자유한국당 때에도 미래한국당 때에도 지금도 여전히 탄핵당인 것입니다. 자당의 대통령을 탄핵한 원죄, 국민을 배신한 죄, 국가 정체성을 뒤흔든 죄, 좌파 파쇼 정권을 만들어준 죄, 국민의힘이라고 입에 올리기도 분노가 침입니다만 말장난하듯 당명 만들기 놀이하는 시간에 이 좌파 파쇼 정권과 싸우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 바로 당신들에게 준 권리는 국민들 대신 일해달라고 준 것이지 본인들 주머니 불리고 지 새끼 챙기고 아무 여자나 찝쩍대고 문재인 시다발이나 하라고 준 것이 아님을 똑똑히 알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미애 특검 반드시 추진하고 이뤄내서 탄핵당은 조금이나마 밥값을 해주기 바랍니다. 우리 최고 위원님들이 현장에 많이 다니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화당은 당대표 저부터 일반 당원 모두가 하나입니다. 거기에는 높고 낮음이 없고 지위가 없습니다. 우리 공화당 모든 운영은 당비로 운영합니다. 거기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발 한 발 움직이든 한마디 한마디 하든 높은 직책에 있든 다른 직책에 있든 그 모든 자리는 투쟁의 자리고 저항의 자리고 우리 공화당 당원들의 대리의 자리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우리 공화당 당원 앞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 공화당 당원한테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3년 이상을 그 많은 모멸과 엄해를 받으면서 태극기를 들고 지켜왔던 분들이 우리 공화당 당원입니다. 함부로 대접받아서 안 됩니다. 좌파 파쇼 정권이 우리 공화당을 거구라 얘기하고 반사회적 집단이라고 몰고 가고 싶지만은 우리 공화당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함정을 파놓으면은 함정이 도리어 그들의 함정에 빠지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갈 겁니다. 당 지도부를 믿어주시고 또 당의 지도부나 당 사무처에 있는 분들은 혼심에 힘을 다해서 투쟁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우리 공화당에서 일을 하는 그날까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무서운 정당입니다. 누구도 우리 공화당을 국민의 힘, 민중의 힘이죠. 민중의 힘. 그들은 이제 민주주의를 가겠다고 당명까지 바꿔버린 거예요. 민중의 힘입니다. 그대로 해석해야죠. 왜 우리가 저거가 국민의 힘이라고 우리가 국민의 힘으로. 아무튼 그자들이 비겁하고 용기 없는 그자들이 우리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광화문 집회 문제가 터지니까 도망가듯이 극으로 몰고 도망가는 공문이를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에 거짓이 세상을 뒤흔들고 80가지의 잘못된 거짓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흔들 때
꽁무니 빼고 불종하고 탄핵에 찬성하던 그때의 국회의원들의 비굴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제1야당이라는 자들의 비굴함에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공화당이 당당하게 투쟁하고 당당하게 헌신하면은 국민들이 평가를 합니다. 조급해할 필요 없고, 그렇지만은 우리의 내부의 힘을 길러야 된다. 우리 공화당, 제가 당대표에 있는 한은 누구도 군림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당원이 제1인 당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임무고, 그분들이 여러분 아십니까? 사법적인 잣대에서 벌금을 내고 감옥을 가고 수개월의 그런 피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했는데도 한 사람 당대표 저한테 네가 잘못했다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우리 당원들이에요. 감옥 갔다 온 분이, 벌금 수백만 원 낸 분이, 병원에 수개월 동안 투쟁 과정에서 입원한 분이 한 사람도 탓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무서운 당을 함께하는 그 자체가 우리는 행복해야 되고, 그분들의 우리 지도부나 당 사무처에 주는 명령은 엄중하게 받아야 됩니다. 엄중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냥 자리 지키는 자리가 아닙니다. 당대표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리 지키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공화당이 집권하는 과정이고 반드시 집권하는 날이 저는 온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무서운 조직을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어느 정당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우리 공화당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함부로 폄하해도 안 됩니다. 확실한 사항을 가지지 않고 우리 공화당 폄하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공화당만큼 무슨 정당, 투쟁의 정당, 헌신하는 정당, 오늘 사전 최고위원회 때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그 엄회할 때 태극기 들고 당당하게 나왔던 국민의 95%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잘 됐다고, 탄핵시켜야 된다고 할 때 당당하게 태극기 들고 모든 손가락질 받으면서 모든 손욕 들어가면서 모든 엄회 들으면서도 당을 지켰던 이 정당이 우리 공화당입니다. 두려워요. 저는 사실은 우리 당원들이 두려워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자존심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흐트러지고 조금이라도 잘못된 거 보면 못 참는 거예요. 당대표인 저가 잘못하면요 바로 공격합니다. 한번 보시죠. 문자 바로 공격 들어옵니다. 꾸짖습니다. 그 꾸짖음 저는 다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공화당을 자랑스럽게 위대한 정당을 만든 거예요. 위대한 정당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망국의 시대에 유일한 구국의 정당, 위대한 정당이 바로 우리 공화당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시고 힘드시더라도 참고, 우리 당원들한테도 말씀드립니다. 제가 전국 순회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좀 싸우지들 마세요. 이제 이 정당 하나에 여러분들의 정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서로 다투고 있으면 포용하고, 싸울 대상이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민중의 힘인지 무슨 PPP 얘들하고 우리가 손절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렸잖아요. 이제 우리하고 같이 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파쇼 정권, 좌파 파쇼, 문재인 파쇼 정권, 우리가 싸워야 될 적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끼리 이러쿵저러쿵 말 한마디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지든 마시고 벽을 좀 낮추고 포용을 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 유튜브 분들은 저는 뭐 항상 말씀, 언론인입니다. 우리 당에서 여러분들에 대한 많은 배려를 잘 못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항상 당대표로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 유튜브 분들이 뭐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공화당을 아껴주시는 애당심 혹은 구국
애국심에 똘똘 뭉쳐있는 분들입니다. 우리 공화당 유튜브 분들 통제하지 않습니다. 우리 공화당 한 번도 유튜브 분들 통제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언론인으로서 역할을 다 하시면 됩니다. 단지 하나 판단에 지금까지 버티고 계신 분들, 우리 공화당이 옳다고 버티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 그 애국의 또 애당의 마음은 결코 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취재 아무데나 가서 하셔도 됩니다. 뭐 좌파들도 우리 집회 와서 취재하잖아요. 취재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되 항상 우리 공화당에 대한 마음은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못난 송아지가 엉덩이에 뿔 난다는 얘기 있죠. 조국하고 주미애, 윤미애 뭐 이런 거론할 수도 없어요. 이재명이 또 저 김경수, 이인여이 또 뭐 근데 왜 좌파들 빨갱이 토착 빨갱이들은 왜 자식들은 미국 가서 교육을 시킵니까? 저는 참 그런 생각을 하면은 참 그들의 위선이 자식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편하게 살고 싶어하고 대한민국은 체제 무너뜨리고 사회주의로 가려고 하는 그들의 이중성이 한심해 보입니다. 오늘 제가 사전 최고위원회 때 말씀드렸지만은 나라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파 죽겠어요. 저항 세력이 무너졌어요. 나라가 끝장난 겁니다. 이제 여러분 공수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공안 정치가 됩니다. 그 어려운 이 망국의 시대에 우리 공화당 동지라도 똘똘 뭉쳐야 됩니다. 똘똘 뭉쳐서 개인적인 문제 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저는 3년 지금 2016년 따지면 4년이 4년. 저는 정치하고 싶겠습니까? 정말 쓰레기 같은 것들하고 같이 정치를 하려니까 저도 죽을 지경이에요. 제가 국회의원 12년 하면서 그 쓰레기 집단들을 다 봤잖아요.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그 위대한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아니면은 이 구국의 불씨를 구국의 불씨가 저항의 불씨가 꺼질 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버티고 또 버티는 겁니다. 우리 당원 동지 한 분 한 분이 자부심을 가지시고 자긍심을 가지시고 당원들끼리 다툴 시간에 밖에 나가서 서명운동하고 1인 시위하고 SNS 좌파들하고 싸우고 그렇게 하십시오. 절대 당원들하고 다투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서로서로는 동지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무총장님 뭐 비공개 때 하시면 지금 말씀하시겠습니다. 오늘 태풍을 뚫고 저기 부산에서 경남 창원에서 강원도 원주에서 태풍 뚫고 올라와 주신 최고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이 우중에 또 우리 공화당 최고위원을 취재하기 위해서 나오신 유튜브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비공개로 가져가지 마세요. 그런 형